일만 정말 죽어라 하시는 분이에요. 워커홀릭 같은 분. 자기가 손익분기가 넘어갈 때까지 그 공장에서 나오지 않으리라는 각오를 했는데 6개월 안에 넘겼대요. 그 아내가 오케이를 해줬잖아요. 30대. 그래서 이 아내한테 약속을 하나 해요. 여보,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하니까 불안하지? 근데 나 열심히 할 거니까 내 아이와 우리들 위해 열심히 할 거니까 그냥 믿어줘서 고마워. 대신에 내가 약속 하나 할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돈을 벌게 될 건데 얼마 정도 당신은 자산으로 우리가 벌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더 이상 안 벌어도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고 아내 나이가 30대 중반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직장 생활로 도저히 못 벌 돈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나이 50대쯤 한 50억?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직장 생활 50억 벌 수 있어요? 못 벌잖아요. 그래서 50억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서정원이 오케이 알았어. 내가 열심히 해서 50억 벌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50억을 벌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돈에 대해서 큰 개념이 없으니까 그 정도면 되니까 먹고 살 시간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사회적 약자랑 이런 사람 돕는 사회적 일을 좀 해도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내가 뭐라 그래요? 벌기만 하면 해. 50억 벌면 해. 50억 벌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6개월 동안 죽어라고 일을 해요. 신소재 물질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신소재 물질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납품하니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았대요. 소득을 막 번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세제라고 하는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세제를 만들어내요. 천연 세제를. 이 세제를 납품해야지 못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영업을 뛰는데 마트 쪽 영업을 뛰었는데 수수료를 30% 이상 달라는 거예요. 백화점 쪽은 한 40%가 넘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가장 합리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그리고 전 세계까지 나가면 좋겠다. 그게 딱 하나 걸렸던 게 뭐예요? 코스트코라고 하는 이 기업이 딱 걸렸대. 여기 납품이 되면 수수료 한 12%, 13%면 충분히 납품이 돼요. 너무 합리적이다. 그래서 영업을 딱 떴대요. 코스트코에서 뭐라 그래요? 납품 세척서 가져와 보세요.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 만들었는데 없었대요. 저희는 납품 세척서는 없다 아직. 근데 되게 건실한 회사고 이렇게 좋은 제품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우리는 납품 세척 없는 회사는 받을 수 없다. 검증이 안 돼 있지 않냐. 그래서 노를 했대요. 보통은 저 같으면 만약에 이 사람 나이에 노를 받으면 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최소한 1, 2년은 다른 데에 납품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실적이 만들어지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고집 세게 생겼어요? 약하게 생겼어요? 고집이 엄청 마인드가 좀 되게 독특해요. 사회적 기업하는 애 아무튼 좀 독특해. 제가 한 10몇 번 만났거든요. 이분이 무슨 짓을 했냐면 딱 거절 받자마자 공장에 돌아와서 피켓 있잖아요. 1인 피켓. 그걸 거기에다가 제네럴 바이오에서 무독성 세제를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검토해서 납품하게 해달라고 해서 피켓을 들고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공장 운영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무려 1년을 해버려요. 1년을. 비가 와도 하고요. 눈이 와도 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궁금했고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거릴 거잖아요. 갈 때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부담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와 봐라. 들어와서 설명하는데 만약에 우리 기준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당신도 힘들고 우리 입장도 되게 곤란하니까 이제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우리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들어가서 브리핑을 했대요. 근데 메이저 기업에서 납품했던 세제보다 떨어지지 않았고 성분부터 시작해서 가격은 거의 절반 가격에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코스트코에서 노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갑자기 예스 하면 또 웃기죠? 그 딜을 하나 걸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 있잖아요. 코스트코가. 만약에 FDA에 가서 무독성 인증 평가를 받아올 수 있냐?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납품해 줄게.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걸 받았으니까 지금 있겠죠?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코스트코가 이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납품이 되기 시작해요. 회사가 건강하게 성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벤처기업 인증까지도 받는 좋은 회사가 되고 큰 회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소득이 3년 차에 굉장히 많이 벌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거저거 다 떼고 순수 소득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됐냐고 봤더니 50억이 넘어가는 시점이 3년 차에 왔대요. 이거저거 다 떼고 순수 50억. 그래서 50억 벌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벌어서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보 됐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번에 김준수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너무 작게 불렀다고. 좀 더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 50억을 선망 이렇게 빨리 벌 줄 몰랐겠죠. 그래서 이렇게 벌고 나서 이제 그럼 여보 내가 원하는 일 해도 되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찾기 시작해요. 이분이 왜 사회적 일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은지를 제가 알았어요. 이분은 모태 신앙인인데 천주교 신자거든요. 이 사람 천주교 신자인데 자기의 유년 시절 자체가 사회적 기업가의 마인드를 갖게 이제 성장이 됐더라고요. 이분의 유년 시절이 직접 제가 들은 얘기인데 본인의 친누님이 중증 장애인이었대요. 중증 장애인이어서 이렇게 누워서 생활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7살의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가족들의 아픔 그리고 차별 그 장애인들의 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 이런 것들을 이분이 몸소 유년 시절부터 알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성장하면 힘을 갖게 되면 무언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가 이제 기업을 이렇게 성장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어떤 걸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기부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복지회관 같은 데 다니면서 기부를 정말 많이 했대요. 복지회관을 가보면 이렇게 기부하러 가보면요. 장애인들을 교육 명목상 이렇게 불러가지고 일거리를 준대요. 무슨 일거리를 주냐면 박스 접는 일거리를 줘가지고 한 달 동안 박스를 접으면 장애인들한테 세금 있죠? 세금을 무슨 기금으로 해서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이 세금이 제공됐대요. 그걸 받으면서 생활하는 장애인들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장애인들의 부모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농촌이니까 시골이잖아요. 농가 같은 데 가다 보면 논밭에 젊은 엄마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전봇대 옆에 이 어린 그 남자아이의 허리춤을 묶어놓고 일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됐대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아이가 그 자폐아였고 그 아버지는 뭐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집에 혼자 놔두면 위험하고 엄마는 또 농가에서 일을 해야지만 농사일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가난한 농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늘에서 이렇게 보이는 곳에 놔둬야지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그런 곳에 잠깐 이렇게 놔두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제너럴 바이오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냐면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기업이 제너럴 바이오,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기업 제너럴 바이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장애인들한테 사회적 약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자기가 했던 게 뭐냐면 제조회사죠? 이 제조회사에서 전 세계로 납품을 하고 있었잖아요. 생산 라인을 자동화시키고 있었는데 이 자동화시키는 라인 말고 일부 라인을 수동화하고 그냥 만들어놨대요. 여기에다가 장애인들의 부모님들 고용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 꾸준하게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비율을 늘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게 되죠. 사회적 기업 인증을 딱 받게 되는데 사회적 기업 인증을 왜 이렇게 국가에서 계속 장려할까요? 가난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구제하기 참 어려운데 사회적 기업 하나가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 기업의 이 매출액의 영업이익금의 일부를 그 지역사회에 환원하거나 기부하게 되는데 사용이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의 그 회사의 이게 뭐죠? 그 고용되는 그 회사원 중에 한 20% 이상이 장애인 이상이나 사회적 약자로 고용이 돼야 돼요. 법적으로. 근데 이 회사는 몇 프로가 그때 당시에 직원 중에 몇 프로가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였냐면 무려 70% 이상이 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절반이 중증 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정직원의 일자리를 주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게 되고 이 회사가 꾸준하게 승승장구하면서 경영혁신기업 인증 받고 기술평가, 신용평가에 다 A 등급을 받아버려요. 왜냐면 회사가 장애인들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생산 라인에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임원진의 20%가 연구원이고요, 이 회사는. 그리고 회사 매출액의 15% R&D에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기술력은 세계 탑이고요. 뭐 굉장히 많은 특허를 사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좋아요라고 하면 사실은 믿음이 좀 덜 갈 것 같아서 KBS에서 이 제너럴 바이오라는 회사를 취재했더라고요. 그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이랑 잠깐 한번 공유해 볼게요. 자, 봐보세요.
전북 경제를 이끌어갈 강소기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재료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만든 제품을 해외 수출까지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스닥에도 상장할 계획입니다. 박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추출물과 허브 등을 섞어 만든 세정제를 용기에 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기가 전라도 완주공장. FDA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무독성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세정제를 비롯해 기능성 화장품 등 100여 개 친환경 제품을 세계 35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재료를 쓰고 있으며 자체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만든 제품을 국내는 물론 세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장애인과 취약계층이며 번 돈은 다시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다른 사회적 기업의 기술 개발을 돕는 데 쓰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15%를 연구 개발에 투자한 결과 국내 기술 특허는 10건이 넘고 해외 특허 출원도 3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증은 50년 가운데 20% 이상이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규격에 준하여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최근에는 전문벤처 펀드로부터 53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내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코스코에 팔리는 10만 제품들이에요.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바이오 연구소와 이분이 46의 CEO 서정. 설치할 예정이고요. 정말 일만 하면 되겠죠? 2020년까지 매출액 5천억 원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이 친환경 바이오 기술로 세계적인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형규입니다. 네, 이게 KBS의 뉴스에 보도됐던 자료고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그 회사가 너무너무 깨끗하게 여기까지 해왔던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가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을 하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15년도에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회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사회적 기업의 인증 평가를 받게 돼요. 전 세계 사회적 기업을 평가하는 단체가 비랩이라고 하는 민간 단체가 있는데 그 비랩은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외부 압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180가지 항목을 가지고 전 세계 사회적 기업을 평가하는데 그 중에 200점 만점에 80점이 넘어가야지 비콥이라고 하는 인증 마크를 줘요. 그 인증 마크를 받는 게 얼마나 까다롭냐면 전 세계 수만 개 기업 중에서 이제 딸랑 2,300개밖에 못 받았어요. 그 기업 중에 제네럴 바이오가 평가를 받고 167점으로 전 세계 7위의 사회적 기업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나신 게 전 세계에서 7위 하는 사회적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걸 이제 아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정보를 들었을 때 아니 전 세계 7위면 제가 왜 몰라요? 그랬거든요. 저는 1위 기업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는 맞는 거고 내가 모르는 거는 나쁜 거다라는 잘못된 오류를 사실 제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정보의 몇 프로를 알고 있을까요? 많이 몰라요. 제가 그냥 접하고 제가 사는 세상 안에서만 그냥 아는 거죠.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걸 제가 정말 알게 됐고요. 이 기업이 해왔던 게 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 이 기업이라면 앞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기업이 제조를 이렇게 잘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지쿱이라는 유통회사를 또 만들었을까요? 제조회사 하나로 끝내면 되지. 이 회사가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제조를 해서 직원들 늘리고 있는데 장애인을 늘리고 있는데 이게 유통이라고 하는 걸 계속 늘리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률을 줄여야 되잖아요. 유통을 계속 늘리려고 해서 안정적 유통망이 필요했어요. 여기저기 유통망을 늘리고 있었는데 일반 유통을 했더니 막 한 3만 원짜리가 20만 원에 팔리는 거품을 알게 된 거예요. 유통의 거품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장애인들 고용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걸 깨끗하게 유통할 수 있는 유통회사 하나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유통회사 막 찾기 시작해요. 그 중에 스페인에 있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알게 된 거예요. 스페인에 있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호세 마리아라고 하는 신부님이 만든 건데 그 신부님이 1세대 사회적 기업가였어요. 스페인의 시장 경제가 무너져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막 나쁜 짓 하고 할 때 호세 마리아 신부가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다 같이 여기 와서 일하고 같이 일해서 번 돈을 나눠 갖자. 이 협동조합 중심이잖아요. 그 협동조합이 기업도 아닌데 스페인 재계서열 10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너무 좋다. 우리도 그러면 주주가 주인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협동조합 형태의 우리가 이런 유통망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렇게 G쿱이라는 회사예요. G쿱의 G는요 글로벌이고요. 쿱은 코퍼레이티브. 그러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쿱 아세요? 아이쿱은 생협이죠. 생협.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아이쿱 협동조합. 이런 그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G쿱. 왜 G쿱이 되는지 아세요? 아이쿱이라고 하는 거의 창립 멤버가 서정훈이라는 회장입니다. 그래서 G쿱이 된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서정훈 캡틴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못 들은 걸로 했어요. 아이쿱 자꾸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대. 그러니까 일단 전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G쿱이 됐구나. 아이쿱은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 G쿱은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서 만들어진 기업이 G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15년 7월 1일 오픈해서 불과 2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회사가 출발하자마자 매출액 320억을 해냈죠.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2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해버렸어요. 이렇게 좋은 일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서정훈이라는 사람은 사회적 기업가잖아요. 오픈을 할 때 유통회사를 만드는데 모두가 주인이 되게 하고 싶어갖고 본인이 유통해서 만들어진 영업이익금 있죠? 가져가야 될 영업이익금을 포기해버렸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저희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재투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캠퍼스 형태의 이런 많은 일들을, 많은 캠퍼스가 전국 17군데가 지금 보장돼 있죠. 회사가 보증 내고 인테리어 회사가 하고 전기요금까지 회사가 다 내요. 어디에서 이걸 재원을 충당하냐면 CEO가 가져가야 될 그 비용에서 안 가져가니까 충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회사가 정말 절실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서 그 협동조합 형태의 네트워크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국가로부터 벤처기업 1호를 이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한 사회적 기업이 제너럴바이오고, 이 제너럴바이오는 전 세계 사회적 기업 인증인 B컵 인증을 전 세계에서 7위의 기업 인증 평가를 받은 기업이에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있죠. 요즘에 사회적 기업 아이템을 공공기관에서 1순위를 차지하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자본주의의 폐단을 어쩌면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이다. 왜냐하면 비영리 단체는 사람들을 엄청 돕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도와요. 영리 기업은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사람들 안 도와요. 이 중간의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의 탄생 목적 조체, 존재 목적 자체는 이런 거예요. 사회적 기업 잘 되면 갈릴수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는 구조예요. 모두를 위한 윈윈 구조. 그래서 착한 기업, 착한 소비. 이런 구조가 이해돼갖고 국가에서도 역사에 실릴 만한 일 하나를 해주는 게 대한민국 교과서에 고등학교 2학년들이 보는 교과서 사회경제 워크북에 이 기업이 사회적 기업 대표 기업으로 이 기업처럼 앞으로 가야 된다고 정확하게 올려줬어요. 여기 뭐라고 올렸냐면요. 사회적 기업 제네럴바이오 공정 다단계 유통회사 G쿱을 동반 성장하고 있다. 이 뜻을 제가 여태까지 쭉 브리핑한 내용이에요. 많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들을 돕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 기업이다라는 거죠. 제가 제네럴바이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뭘 느꼈냐면 정말 깨끗하게 걸어온 10년 이상의 시간이 너무 깨끗했고, 이 회사는 제조법인이에요. 연구, 제조, 생산까지 다 해내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 G쿱은 뭐라는 건 판매법인으로 이거를 유통해 주는 거죠. 어떤 아이템을 유통해요? 사회적 기업 아이템만 유통해요. 이 제네럴바이오에서 만들어낸 제품의 50%를 담당하고요, 유통에. 나머지 아까 뉴스에 들으셨어요?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인큐베이팅해서 도와준다고? 한국에 있는 사회적 기업 중에서 팔로가 없는데 제품 좋은 기업 되게 많거든요. 팔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의 40% 정도를 유통해줘요. 나머지 10%는 그 비전 있는 벤처 기업 걸 유통해줘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기업들의 유통망이 G쿱이에요. 이런 G쿱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전 세계 사회적 기업이 이 협동조합형 유통망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유통하냐면 글로벌 CGMP 인증을 받고 유통해요. 이걸 직제조하죠. 글로벌 CGMP는 이런 거예요. 최우수 화장품 제조시설을 한국 기준이 아니라 전 세계 기준으로 케어셀러라는 스킨케어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글로벌 GMP 인증으로 이 제너럴 밸런스라는 건강식품, 최우수 건강식품 제조시설을요 글로벌 인증으로 유통하고 있어요. 이 글로벌 인증 2개를 갖고 직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딱 7개밖에 안 돼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제너럴바이오, 사회적 기업 중에 유일하게. 그리고
생활 필수품을 유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제 타임에 이 정도의 회사가 있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앞으로 이 유통은 트렌드인데 그 유통의 최소의 단위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유통의 과정이 직거래 마케팅이에요. 이거를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많은 소비자망한테 전달될 거고 그 소비자망에 의해서 35%라고 하는 합법적인 소득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누군가는 사업의 기회, 누군가는 회사의 명분이지만 아이템은 정말 믿을만한 거냐,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바꿔 쓸만한 거냐,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바꿔 쓸만한 제품이라고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검토가 되셔야죠. 이 검토를 누구보다 잘 아마 여러분들한테 시켜주실 분이 기문조사임이라고 하는 제 이제 스폰서 라인이고 요 월드 전체에서 또 영향력이 있는 리더 사람이세요. 제가 소개할 때 여러분 큰 박수랑 모셔보겠습니다. 김은조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고 소개받은 김은조라고 합니다. 저희는 직구 마케팅의 오너입니다. 저희한테는 든든한 영업사원이 있어요. 발로 뛰어다니는 영업사원. 어떤 거죠? 직구 제품입니다. 직구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직구의 모든 제품은 천연 원료, 기능성 원료이고요. 신소재 물질이 기본이 되어 있어서 한 번만 써봐도 속 표정을 바르게 느껴질 수 있게끔 그냥 쓰는 화장품이 아니고 병원으로 납품되는 화장품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속효성이 빠릅니다. 그리고 안전성 평가 연구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제품의 경피독 테스트, 인상 테스트를 거치고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믿고 쓰실 수 있는 제품군을 갖추고 있고요. 화장품 브랜드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화장품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고 로고이기도 했습니다. 케어셀라. 처음에는 어떤 뜻인지 모르고 그냥 예쁘다가 전부였는데요. 지금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셀이 어떤 단어일까요? 세포. 케어는요? 보살피다, 돌보다. 세포까지 보살피는 제품군이구나 라는 걸 이 브랜드 이름에서 알 수 있고요. 그냥 유통되는 화장품이 분명히 아니고 1300군데가 넘는 병원으로 납품하는 화장품들이었기 때문에 치료와 화장품의 중간 단계인 코스메시티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케어셀라 브랜드입니다. 예전에 제 홈쇼핑에 런칭되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군 중에 하나인데요. 페이셜 라인업 리프팅 겔이라고 합니다. 캡틴이, 서정훈 캡틴이 미국이든지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서 일을 하실 때 큰 트렁크 가방을 들고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팩 하나에 청바지 2개, 티 2개, 속옷 2개, 양말 2개를 가져가신다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큰 트렁크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리프팅 겔이 들어있답니다. 오로지 이걸 하나를 들고 가서요, 직접 발로 뛰면서 얼굴에 하나하나 발라주면서 내가 직접 개발하고 제조한 거니까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하고 자신있게 권유하는 화장품인데요. 주름골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강력한 물리적인 힘으로 끌어당겨서 얼굴을 아주 작고 리프팅 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제품인데 이걸 정말로 한 달만 제대로 쓰면은 10년 전에 내 얼굴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혹시 한번 우리 서볼까요? 어떻게 쓰는지 아셔야 되잖아. 네. 그래서 꼭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 바라시고요. 진짜로 10년 전에 내 얼굴로 돌려주는지 확인하는 방법. 예전에 10년 전 내 얼굴 어떻게 확인해 보세요? 사진 보시죠. 가장 쉽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 10년 전에 내 얼굴이에요. 그럼 10년 후에 내 얼굴은? 이거 한 달 쓰고요. 진짜 10년 전 내 얼굴로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100% 천연이라는 거. 너무나도 놀라운 제품군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 모든 용량은 캡틴화되어 있습니다. 캡틴의 얼굴이 조금 작죠? 아유, 우리는 몇 번 더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품군을 갖추고 있고요. 비너스 플라워 바스켓이라고 하는 해면이라고 하는 무척주 하드 동물 안에는요 새우가 살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새우가 해면이라고 하는 집에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토도 하다 보니까 미네랄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요 0.25mm 아주 작은 바늘로 마이크로 니드란 이름으로 가공을 해서 얼굴에 침상을 집어넣게 됩니다. 임플란트 필링이라고 하는데요. 얼굴에는 각질층이 있고요.
과립층, 유급층, 기저층 입구까지 0.5mm 마이크로 니들이 딱 박히게 되면서 섬유화 세포를 가장 많이 끌어올려주게 됩니다. 섬유화 세포가 많아지면요 얼굴은 튼튼해질 수밖에 없고 피부 장벽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비너스 필이 얼굴에 박히는 순간 머리에서는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고 하면은 얼굴에 이물질이 들어왔다. 너 빨리 거기 가서 치료해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얼굴에서는 더 많은 재생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잘 쓰시게 되면요. 기미, 주근깨에 굉장히 좋고 모공 작아지는 데도 좋고요. 톤업을 시킨 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제품이기도 합니다. 지금 피부과에서 한 얼마 정도에 나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피부과 원장님들이 꽤 많이 쓰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은 세계 최초로 국제 화장품 원료 공전에 신규 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너럴 바이오의 특허 상품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각종 성형외과, 피부과 같은 병원으로 납품이 되고 있었고 또 성형외과 아닌 에스테틱 샵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 부산, 양산 이런 샵의 원장님들은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한 번 해주는데 10만 원 정도 받고 계세요. 왜? 누워서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홈케어, 요즘 홈케어 뷰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정말 쉽게 잘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부분의 최강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직구퍼이기 때문에 직구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싸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군이기도 하고요. 매직 필링 젤 가볍게 스크럽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애정하기도 하고 직구에서 거의 뭐 안티펜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초 5종 세트인데요.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은 원료가 10% 미만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원료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20% 조금 넘는 데가 어디 있었죠? 그런데요, 직급은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정제수가 많이 들어가면 스킨, 조금 더 적게 들어가면 로션, 에센스, 크림의 제형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게 화장품들인데요. 지금 직급의 모든 제품들은 최소 원료값이 35% 이상, 많이 들어가는 데는 50%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요. 지금 캡틴께서요, 만일 이 5종 중에서 딱 하나만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것을 쓸까요? 얘기했더니 어떤 걸 추천해 주셨을까요? 에센스. 저도 세럼뷰라고 생각했거든요. 에멀전이랍니다. 무조건 이거 하나만 쓰면은 그 어떤 화장품보다도 강력한 올인원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화장품 원료를 넣었고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정제수가 전부가 아니고 히알루론산이랑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 제품을 좀 써보면 끈적끈적거리기도 해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전달해 주시면은 아 그렇구나, 그냥 마일드한 형태의 화장품하고는 질이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즘 화장품을 쓰시는 고객분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화장품을 해석하다라는 어플 많이 알고 계시죠? 초대형 어플 500만 이상의 사람들 멤버십을 갖고 있는데 이 화해 어플을 저희가 자신 있게 권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있을까요? 직급은 비포 마크를 받고 나온 제품들입니다. 비포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체 유해하면 이 마크를 못 받기 때문에 직급은 천연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환경 오염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마크를 못 받기 때문에 친환경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화해 어플에서 아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군이 바로 직급 케어셀라이기도 하고요. 바르는 보톡스 화장품, 식물성 보톡스 성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버블톡톡. 왜 버블톡톡이죠? 거품이 톡톡. 이름 누가 지었을 것 같으세요? IQ 156이 넘는 캡틴이 지었답니다. 이름 들어보면요, 이 화장품의 특징을 알 수 있겠다라는 게 바로 직구 케어셀러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네, 거품이 하얗게 생겼다가 꺼지면서 진피층까지 빠르게 유해한 성분들을 집어넣고 있는 올인원 화장품이기도 합니다. 스킨, 로션, 에센스 안 쓰고 이거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토너도 쓰고요, 세럼도 씁니다. 아이크림도 쓰고 있거든요. 자기 얼굴에 맞게끔, 피부 타입에 맞게끔 쓰시면 되고요. 굉장히 가격이 예쁩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네, 바이오케이와 바이오미스트인데요. 너무나도 많은 좋은 화장품들이 많아요. 특히 이런 종류들, 르네땡, 사라땡, 루비땡, 영땡, 요새는 마이땡, 원더땡,
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많은 화장품들이 주로 이제 어디에 세포를 배양해서 키워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쿱에도 똑같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직쿱은 분명히 그 회사들보다 후발주자일까요? 아닐까요? 후발주자예요. 그러면은 성분을 똑같이 하면은 우리 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LG라고 하는 냉장고 브랜드가 있고요. 전혀 모르는 중소기업의 냉장고가 있어. 근데 LG께 훨씬 더 비싸. 얼마가 좀 더 비싸. 그럼 그래도 어떤 거 쓰시겠어요? LG 거 쓰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거와는 다른 걸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가 나왔듯이요. 직쿱에서도 켜셀라에서도 똑같은 줄기세포 땡 아시죠? 줄기세포 쓰면 안 된대요. 저희는 식물성 줄기세포 앱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전에 기존에 갖고 있던 화장품 브랜드보다는 한 단계 더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요. 인삼 켈리스 성분하고 플라센타 그리고 스펙타라고 하는 성장 인자 그리고 산삼사포닌인 컴파운드 K까지 들어가 있어서 얼굴에 엄청난 재생 라인의 끝판왕이 바이오 K이기도 하고요. 한 번에 리프팅 시키는 기술을 꼭 반드시 뷰티 시간에 한 번씩 해서요. 한쪽 얼굴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끌어당겨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것을 조금 더 희석해서 늘 들고 다니면서 내 얼굴에 수분감을 뿌려줄 수 있는데 그냥 기존의 미스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수분 보충용이었어요. 그런데 내 얼굴에 미스트를 뿌릴 때는 내 얼굴에 있는 수분까지 뺏어간다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미스트를 뿌릴 때는 밖에서 뿌리면서 돌려서 안으로 이렇게 뿌리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직쿱의 케어셀라 바이오 미스트 같은 경우는요. 수분 미스트가 아니고 주름 미백 기능성을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쓱 뿌려도 수분막도 형성이 되지만 엄청난 고가의 라인이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가격은 착합니다. 착합니다. 스킨 이노베이터입니다. 저희는 직쿠퍼예요. 직쿠퍼는 뭐죠? 무슨 이노베이터? 소셜 이노베이터. 저희는 사회혁명가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스킨 이노베이터는요 피부혁명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얼굴에 수분 밴드가 만들어지고요. 투명한 막이 생기면서 공기는 호흡을 하고요. 내 피부 속에 숨어있는 수분은 날아가지 않게끔 밴드를 딱 고정시켜 주는데 우리는 어쨌든 화장품을 바르고 잘 때도 있어요. 자게 되지 않습니까? 자게 될 때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는 미세먼지부터 환경 오염 물질까지 얼굴에 흡착을 한다 안 한다? 할 수밖에 없다. 그때요 1일 1팩처럼 얼굴에 막을 딱 형성시켜 놓고 자면요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수분감이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은 쫙 뜯어주세요. 그러면 각질 제거의 효과를 가지고 오고요. 대부분은 그냥 물로 씻어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고 하면은 얼굴에 자극을 많이 주면 줄수록 늘어지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팩처럼 뜯어주면 되는데 이것이 가장 강력한 효과 같은 경우는 가려운데, 염증 난데, 상처 난데, 흉터난 곳 또는 화상 입은 곳 이런 곳에 굉장히 빠른 효과를 가져봅니다. 베타글루칸, 알란토인, 병풀 추출물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 더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바르는 헤어 에센스, 아르간 헤어 에센스가 나와 있고 호호바 오일이 100% 퓨어란 이름을 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퓨어라는 거는 순수한이란 뜻이잖아. 순수한 호호바시 오일 100%인데 가격이 이게 작아 보이나요? 120ml거든요. 굉장히 양이 많은데 깜짝 놀랄 가격에 제가 또 한 번 놀랐었던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호호바 오일은 우리 피부층이 가지고 있는 인지질 성분과 가장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피부 장벽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건조한 날에는 로션과 같이 섞어 쓰셔도 되고요. 헤어 에센스로 쓰셔도 되고 클렌징 오일로 쓰셔도 되고요. 또는 비비크림에 같이 섞어 주셔도 굉장히 좋고 아주 가끔씩은 샤워하고 나서 물기는 그 피부에 그대로 발라주셔도 피부 장벽에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바르는 선겔인데요. 플루드 겔 타입이기 때문에 남자 사장님들 왜 선크림 바르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로션 안 바르고 쓰셔도 될 정도로 아주 싹 스며듭니다. 특히 공치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땀나고 막 이러면은
그 선크림 바르고 땀이 날 때는 눈 따갑단 말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게 거의 없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매직 캡슐. 매직 캡슐이라는 미용 기기인데요. 지쿱이 여러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매직 캡슐 같은 경우는 타사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갈바닉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화되어 있는 겔, 비타민화되어 있는 세럼하고만 호환작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성분하고도 같이 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 일렉트로포레이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렉트로포레이션 기능 같은 경우는 피부과에서 레이저 기계로 리스 가격이 1억짜리씩 한대요. 저희가 피부과 원장님하고 제가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오래 다녔던 피부과 원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쿱에는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 말이 안 되는데 일렉트로포레이션 기능이 그 기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는데 있다니까. 그래서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이 기계 돌리는 걸 더 많이 쓰시고 계시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일렉트로포레이션 기능은 흡수 기능입니다. 전기 청분법이라고 해서 순간적인 호를 들어서 얼굴의 깊은 부분까지 흡수율을 높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 커넌트 기능으로 리프팅을 시켜주고 있고 심부열을 42도까지 올려줘서 얼굴의 혈액순환이 좋게 해주는 제품들 기능도 같이 갖추고 있으면서요. 컬러 테라피라고 하죠. 빨간색은 주름 개선, 파란색은 피부 진정까지 같이 가지고 오는 기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쓰실 수 있는 제품이 스프링 크림인데요. 스프링 크림 이름 그대로입니다. 스프링이 어떤 뜻이죠? 봄. 용수철. 봄. 용수철. 즉 피부 속에 숨어있는 내 탄력까지도 챙겨준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스프링 크림이기 때문에 같이 썼을 때 탄력성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같이 쓰라고 적극 권해드리고 있고요. 스프링 크림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샤워하고 물기 있을 때 짜서 같이 발라줍니다. 물기와 함께 발라주면 흡수율이 훨씬 좋고요. 더 촉촉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프레스티지 라인이 나왔다고 해서 와 가격 대박 비싸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프레스티지 라인 중에서 트란셀 V10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V10이라고 하는 미백 전문 화장품인데 우리 얼굴에는 기미가 생기게 되죠. 기미가 생기기 위해서는 티로시나아제라고 하는 기미 효소가 나오게 돼요. 기미 효소가 나오면서 도파라는 단계를 넘어가게 되고 도파가 차곡차곡 하여서 멜라닌 색소가 그대로 기미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요 트란셀 V10 같은 경우는 티로시나아제가 활성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멜라닌 색소를 같이 깨부수게 됩니다. 이거를 써보시게 되면요, 기미가 왜 넓어지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깨부수는 단계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기미가 좀 커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옅어지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아데닌과 유리딘이라고 하는 RNA, DNA 핵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유리딘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내 얼굴에 수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면요 히알루론산으로, 콜라겐이 부족하다 하면 콜라겐으로 자기 마음대로 몸을 바꾸는 희한한 녀석이에요. 이런 성분이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고가 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저희 지쿱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만 들어있냐면은 성장 인자 글로스 포인트 무슨 FGF 무슨 GF 제가 외우다가 머리 찐하는 줄 알았어요. 통과했습니다. 그냥 5가지 성장 인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프레스티지 라인이잖아요. 어마 비쌉니다. 지쿱 안에서 최고의 고가 라인이에요. 그리고 장미 오일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미 오일 같은 경우는 그 보습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악건성이라서 장미 오일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냐면요 요만한 게 순수 완벽히 원액이다 이렇게 했을 때 10만원 정도예요. 장미 오일이. 그런데 저희 트란셀 V10에 장미 오일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미 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장미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릴렉스 효과를 같이 가져다 주고 있고요. 다음에 파인셀 T11이라고 하는 주름 전문 화장품인데요. 아까 그거랑 거의 비슷한 제형을 가지고 있는데 발라봤을 때는 완전히 이거 뭐 실크를 바르는 느낌 이런 느낌인데 주름을 완벽하게 제어해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인셀 T11 같은 경우가 복합 성분이란 말이죠. 지쿱에서 따로 이름을 만들어낸 하나의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 주름이 생성되는 콜라겐이 더 많이 만들어내는 성분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얼굴에 피부층에다가 좋은 성분을 넣어주는 제품이고요. 여기에는 다이아몬드 파우더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 얼굴에 광채까지 같이 올려주고 있는 성분이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PPT 준비를 못했는데 트란셀 V10이랑 파인셀 T11을 딱 섞어서 사해소금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아이크림이 있어요. 와, 정말 이거는 두 가지를 같이 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눈밑은 어쨌든 눈물샘이 있기 때문에 눈물샘에서 수분을 계속 빨아들여요. 그래서 눈가는 건조하게 되고요. 눈